멀리 참 어려운 걸 해서. 그래서 저희들 이제 큰 스님 떠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좀 스님의 일생을 뭐 돌아보는 그런 뭐 저희들 나름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양사 조실 큰 스님께 한번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 참 장한 일이요. 큰 스님을 위해서 그렇게 죄다 찍어두면.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 이제 스님께 조실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성철 스님을 제일 처음 스님 어디서 처음에 이제 뵙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하시는 기억이 되시는지. 선평 부산 서남사지. 부산 서남사 향곡 스님 거기 주지하고 그럴 때요. 거기서 지내고 그랬는데 이제 승철 큰 스님 말씀은 많이 들었지. 많이 들었는데 처음 저 만나기는 그 안정사지. 고성 안정사 토굴에 계실 때요. 그때 찾아와서 그때 처음 만났지. 그 서남사서 지내다가. 그때 스님께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토굴살이 그렇게 숨어서 살으시고 참 백화 사회 상대보단도 혼자 고요히 그렇게 깊이 정진하고 계셨지. 그때 그 벽지에서 사람 왕래도 별로 안 하는 그런 처소에서 토굴살이. 그때 천재 수자님이 그때 시봉하고 둘이만 살았었어 그때.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스님 그 안정에서 처음 뵙고 또 이제 우리 불법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습니까? 그렇지 뭐 우리 공부한 사람이 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 나한테 말씀하기를 앙굴마라에 있지. 앙굴마라가 999인까지 살해했나? 그러고 부처님을 또 살해하려고 그러다가 부처님 도력으로 출가했지. 출가해서 앙굴마라 존자라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앙굴마라 존자가 탁발하는데 어느 장자 집에 이르렀는데 거기 부인이 난산이라 아기를 생산하다가 생산을 못하고 사경에 이르러서 그래 그 집 장자가 부처님 성인 제자가 왔으니까 구제를 받겠다고 청을 했어. 어떻게 순산하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앙굴마라 존자가 내가 중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도력이 없으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여쭙고 여기에 대한 선처한 얘기를 듣고 와서 도와주겠다 하고 부처님한테 갔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래돼서 나도 확실하지 않았는데 자종 승법 이래로 자종 그 승인 그 법을 쫓은 후로 미증 살생이라 일찍이 살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앙굴마라가 그와 같이 와서 말하니까 순산했다 그러거든. 그게 염송에 나와. 그게 염송에 나오는데 그 대신소이지 아마. 대신소이 이런 게 있어. 그 화엄산정 화엄산 그 앞에 화엄산전에 천척정이요 천척이나 되는 그 우물이요. 샘 우물이요. 중유한천 철걸랭이라 가운데에 큰
샘이 있어서 뼈에 사무치게 차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가여제 내연고 어떤 집 여자가 와서 그림자를 비치는 거 수가여자 조내연고 그렇게 대신 송을 하고 또 끄트머리 송이 부저 기어코 조사령이라 그 나머지를 비친 것이 아니라 그 빗긴 빗긴 옷깃을 비칩니다. 그런 송이 있어 대신 송을 처음 나한테 그걸 물으시더군 그걸 물으시길래 내가 그때 대답을 했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답했다는 것은 곤란하지 이런 것은. 대답을 하니까 승철 스님이 이것을 오늘 여러 지방에 선지식한테 물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 나는 잘 대답을 했다고. 처음에 그게 시작이라, 그게 처음. 우리 저들도 이제 스님께서 이제 병연암 이제 한 번씩 일일이 다녀가시고 하시던 그런 이제 그래서 배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요번에도 이제 개혁 정단에서 이제 종지 정통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저희들 이제 보조가 정조냐, 태고가 정조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실 스님께서 정정하실 때 저희 스님께서 이제 한국 불교 법맥을 이제 서서 스님 정정 JMC에 우리 태고를 한번 바꿔보자고 정조를 그때 그래 말씀하셨는데 조실 스님 정정 계실 때도 못 바꾸고 저희 스님 정정하실 때도 태고를 못 바꾸고 하던 이번에 또 엄청난 좀 정지 정통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만 우리 보조가 정조냐 태고가 정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제 확실하게 저희들 정조로 삼아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러고 텔레비 보지 마시고 제보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현실의 역사적 사실로 우리 한국 승려는 전부 서산스님 자손이거든, 문손이야. 그러고 부유스님이 이제 송광사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현찮고 부유스님 전부 이제 서산스님하고 부유스님은 형제가 아니거든. 근데 서산스님 전부 문손이 되어 있는데 서산스님이 종조를 법이어온 것을 태고스님으로 그건 역사적 사실이라 그건 확연한. 그래서 우리 지금 조계종 종도들은 전부 태고스님 문손으로 되어 있어. 그건 현실이 그렇게 사실이 되어 있어. 사실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보조스님을 내세우는가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어. 당치도 않은 얘기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 그렇게 내려와 있고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종풍을 보더라도 말이지. 보조스님은 어디 법 받은 데도 당신이 그때 혼자 공부해서 교도 많이 섭렵하고 또 선종도 많이 섭렵해서 선종, 교종 어떻게 비빔밥식으로 돼 있거든. 비빔밥식으로 돼 있어서 도노 점수를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 그런데 우리 조사선 오종가풍에는 도노 점수 주장하는 분 한 분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조사선에 대해서는 너무 거리가 먼 거라 보조스님은.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 문도로서는 당연히 태고스님으로 종조를 역사적 사실도 그렇고 종풍으로도 그것은 다 조사스님들이 도노돈수를 주장하고 도노돈수도 다 초월해버려서 자유자재한 것인데 그걸 도노점수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건 교종이라 교종. 그러니까 그건 당치도 안 하다고 생각해. 그건 태고스님 문손이 역사적으로도 사실로도 확실한 사실이고 또
그 종품을 보더라도 올바로 우리 인생 그 벌레 면목을 해결한 것은 그 임재가풍 태고 저것이 서곡 스님 가풍을 지은 그 임재가풍 그것이 조사선에서는 제일 으뜸이라 제일 으뜸이야. 그런데 그것을 말살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보조 스님을 내세운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도 안 맞고 또 진리상으로 어떤 것이 인간 본래 면목을 해결한 것이냐 볼 때에 도저히 그 보조 스님을 종교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야. 그건 당치도 않은 말이야. 그 전에는 이제 뭐 정화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정화 전에는 태고 스님에 대한 종교에 아무런 의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뭐 사실이니까. 뭐 조계종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이제 정화를 일으키면서 그 보조 종조설이라든가 보조 법통설이 돌출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정화를 일으킨 그 비구 스님들 아주 그 좀 선택을 잘못한 그 영역사를 망각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그 이제 조계종에서 태고를 안 내세우고 보조를 내세운 것은 역사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 역사를 무시한 게고 그 조사선에 대해서도 너무 무식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언뜻 들어서 난 풍설로 청담 스님이 말하기를 태고 그 스님으로 문선으로 하면은 지금까지 그 비구대처 그 분규를 해결하는데 이 불교를 혁신하는데 그게 한번 바꾸는 것이 좋다는 방편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 말도 내가 들었지만은 어쨌든 대단히 잘못된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그 성철 스님께서 이제 좀 봉암사 결사를 뭐 청담성 하시고 거울로 부처님 법대로 살자 이래서 좀 불법에 가깝게 살도록 노력하시면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부러져진 것이 조실 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도노돈수 사상을 저희 스님께서 이제 처음 건전에 와서 물론 선종 가풍이 도노돈수지만은 우리 보조의 그 가풍에 물들어가서 도노 점수로 점철되어 있는 한국 불교사에서 성철 스님께서 처음 도노돈수를 조장하신 것으로 지금 뭐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스님께서 그거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성철 스님. 그렇지. 이제 옛날 조사심 보면 거의 다 오종가풍이 전부 도노돈수인데 다 그걸 뭐 그건 의심할 거 없이 확연한 그런 사실인데 근간에 한국에서 선사들이 그 보조심 영향을 받고 도노점수 그런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 그런데 승철 스님이 도노점수를 그건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현실의 한국에서는 그 보조신 영향으로 도노점수 그 영향이 큰데 그것을 도노점수를 확연히 역설을 해서 옛날 조사스님 그 가풍 그대로 그것을 살리는 데에 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때 희미해서 전부 그걸 희미해서. 그래서 돈수 주장하신다고 해서 이제 옛날 개인적으로 나도 이제 도노돈수해야 된다. 옛날 가풍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참으로 우리 한국 불교계에 전부 역사를 하신 분은 그래도 성철 스님이 그렇게 해서 공로가 크다고 생각해. 지금도 얼마나 각성했는가 그것은 문제인데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금 이제 보면은 그 동산 스님, 저 영승 스님, 망공 스님, 경어 스님 그런 그 근래의 큰 스님들께서도 다 그 도노돈수가 아닌 도노점수를 믿고 신봉하고 계셨다면서요? 그건 사실이요. 나 방한암 스님 그 회화에서 지낸 일이 있는데 방한암 스님도 아주 그 보조 스님을 여간 숭배하시고 내가 그 전에 어느 책에 보니까 용성 스님도 누구한테 편지를 했는데 진심직설 그것을 의지해서 공부하라고 어디 편지 내가 본 것도 같아. 그러니까 용성 스님도 수자 공부하는데 보조 스님 그 도노점수식으로 많이 지도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사들이 보조 스님을 무조건 다 숭배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선사 스님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오종 가풍에 따라서 임재 가풍은 뭐 살펴보지 않으시고 보조 그만 무조건 신봉하신 그런 점은 없겠습니까? 역사적 비판하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자 오종가풍, 임재종 그걸 다 보시고 또 숭배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려고 그랬지만은 그 보조스님 공부하는 방식이 누구든지 공부하기가 쉽거든. 쉽고 또 그 교종에는 또 그 뭐 어긋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고 또 보조스님을 다 숭배하는 그 시대고 그러니까 그냥 비판을 날카롭게 충분히 명백하게 하지 않고 그냥 보조스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그걸 깊이 명백히 비판을 안 하고 그냥 그 숭배해버리는 모양 같아 그때는. 조실 스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제 저희 성철 스님께서 도노돈수를 주장하신 것이 우리 현대 한국 선수행에 어떤 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노돈수를 주장한 것이 선을 살리는 데에는 수행 과정이지만은 그건 구경은 아니지만 과정에는 절대 그 필요한 그 수행 과정이라고 생각해. 도노돈수라야 옳게 견성이 되는 것이지 도노 점수 가지고서는 그것은 옳게 견성할 수 없는 것이라. 그게 조사선을 옳게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하자면 조사선은 그 본래면 뭐 그 자리로 완전히 전환해 버린 건데 그걸 그 지혜 차원에서 자꾸 그리 향해서 수행해 간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그게. 차원이 아주 다른데 이 지혜 차원과 이 의식 차원과 본래면 뭐 그 자리가 차원이 아주 다른데 거기는 연속이 안 되거든. 연속이 안 되는데 연속해서 가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아주 그 전환해버리는 그런 길이 못 되거든. 그러니까 도노돈수를 그 주장한 것은 크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건. 조사선을 살리는데 큰 공로라. 이렇게 보시고 하면은 스님께서 이제 성철수 주장하시는 그 이제 그 도노돈수 그 수행 과정에 있어서 이제 오매일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나깨나 항상 그 일량 경지, 오매일려 경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 성철 스님과 향국 스님하고 뜻을 좀 달리하셨던 부분이 이제 그 성전 시절에도 이제 뭐 서로 이제 멱살까지도 잡고 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스님께서 이제 생각하실 때는 이제 오매일려에 대해서 성철 스님과 이제 향국 스님의 이제 그 생각이 어디서 차이가 나신다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향국 스님하고도 처음에 먼저 성철 스님하고 교류하기 전에 먼저 같이 지냈거든. 지낼 때는 향국 스님은 오매일려 그런 것은 통 말씀 안 하신 분이라. 그건 말씀 안 하신 분이고 화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얘기하고 천착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주고받고 서로 대화하고 그러지 그 선의 경지에 대해서 물론 경지가 그렇게 공부하는데 달라지는 게 있겠지만은 경지를 분명히 확연히 이렇게 다루는 그 가풍은 아니야. 그 거시기 향국 스님은 화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서로 문답하지 실제 경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 얘기를 안 하셔. 거기는 터치를 안 하시는 분 가풍이라. 그런데 성철 스님은 분명히 그 화두를 가지고 교류 문답식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경지를 보아서 오매일려도 돼서 그렇게 뒤집어져야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했거든. 그런데 옛날 선사들도 그 경지를 불고한 건 아니거든. 물론 향국 스님도 불고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 일거일동이
참말로 그 자리에서 망식에서 안 나오고 그 자리에서 활발발 나왔느냐 안 나왔냐 그걸 척 보면 알아서 옛날 조사스님은 문답했지. 그냥 경지를 무시하고 그 말로만 팔려가지고서 문답한 건 아니거든 옛날도. 그러니까 그 경지가 참으로 그 자리에서 나와서 활발발 자유자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오매일려가 돼야 오매일려도 그 한 과정이지 그게 구경은 아니거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제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저 과거에 옛날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근래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역설한 분이 없는데 승철 스님이 그건 역설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님께서 이제 오매일려를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스님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일타스님 말씀은 그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이래 화두에 대해서 벗그량만 많이 했지. 그래. 뭐 다른 네 꿈에도 되나 뭐 이런 이제 화두를 이제 물어보신 적은 없는데 이제 저희 스님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제 그 이제 후학들한테 나중에 또 지금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비판을 받느냐면은 이제 다른 그 수덕사 쪽에 이제 큰 스님들처럼 성기가 뻗떡뻗떡하는 그런 말을 적석에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없고 그래서 뭐 이제 벗거량 하려고 치면은 네 꿈에 화두 되나 더 동정이 네가 화두가 되나 꿈에도 이제 몽중에도 화두가 되냐 오매에도 화두가 되냐 이렇게 물어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안 되면은 법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래서 이제 제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자들은 그게 상당히 불만을 했습니다. 그냥 그거는 제쳐놓고 그냥 대거리 활발발하는 어떤 성기만 주고받으면 되지. 그 꿈에 되느냐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데 대해서 소자들이 지금 좀 가신 어른한테 대해서 그거는 소자들을 잘못 제접한 거 아니냐. 또 혹은 당신의 견체가 확실히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평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선사들이 오매일려를 그렇게 주장 안 한 일도 많아. 별로 주장 안 하고 문답으로 이제 실제 경지를 서로 탁마하고 겨뤄서 그렇게 이제 나가는데 이제 실제 경지가 나가야 되지. 그 실제 경지가 없이 그냥 뭐라고 할까 지혜로만 해서는 도저히 용서하지 않았거든 옛날도. 그렇게 문답을 하고 이제 실제 탁마해서 실제 경지가 이제 올바로 해결이 되면 그 오메가 인려가 옛날은 다 된 거라 그게. 그거 말 안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문답을 해서 올바로 공부하도록 서로 그렇게 탁마한 것이 옛날 많이 있는데 오메 인려만 주장 안 하고. 그런데 근래에는 너무 그 지혜로 그 너무 화두를 전차하니까 이제 승철 스님은 특별히 오매일려를 주장한 것이요. 그러니까 실제 경지도 그렇게 따라가도록 옛날은 그렇게 문답으로만 해도 따라갔지만은 근련에는 병폐가 많고 그 실제 경지는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에만 팔리고 지혜로만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 병을 구제한 데는 오매일려를 역설하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옛날은 그 문답을 해서 그 참 진지하게 문답을 해서 그렇게 하는 뒤에 오매일려도 또 해결한 수가 많아서 말은 안 했지만 경지가 그렇게 이 오매일려를 투과해버린 그런 경지에서 저다 문답한 거라. 실제 경지가 투과해서 했지 말의 끝에서 문답한 게 아니야 옛날은. 성철 스님 말씀 들어보시면 제 방에 이제 편력을 하시다가 이제 정예사 살고 이제 망공 스님 이래 좀 모시고 이제 그 간을 하면서 사시고 한 2년 사셨는데 그 이제 정예사 가니까 이제 망공 스님 제자들이 전부 다 그 법담에 나가더라고 그러십니다. 이제 망공 스님 제자들이 그런 이제 법담에 상당히 능해가지고 뭐 자꾸 이제 한마디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찝쩍거리고 그러셨다고. 그래 가만히 이제 물어보고서 네 화두가 이제 동정이 일려되나 가면은 뭐 그 동정의 화두가 동정 일려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거는 묻지 말고 이런 성거량이나 자꾸 하자고 그렇게 그 좀 수덕사에 가니까 그런 이제 말이 막 이렇게 번성하더라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도 이제 일본에 가셔서도 정진하시고 하셨을 쭉 이제 참 임재선을 많이 스님께서 좀 수행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그 어떤 그 법거량에 대해서 그 이제 이렇게 화두에 대해서 이제 거량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선방의 수준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근데 일본 선방도 그 문답할 때에 조금 더 지혜가 들어가서는 안 돼, 거기도. 지혜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참말로 경지를 중요시해서 문답을 서로 하는데, 그 지혜가 없는 것도 그 심천이 많거든. 말하자면 동저일려한 경지가 있고, 또 몽교일려한 경지도 있고, 오매일려한 경지도 있고, 또 오매일려한 걸 투과해서 참말로 아리아식을 타파 투과해서 자유자재한 경지도 있고, 그러한 자유자재한 것도 더 투과해서 참 자유자재한 것도 있고, 그렇게 심천이 많아. 그런데 일본 선을 내가 볼 때에는 동정일려란다든가 그러한 경지에서 동정일려도 그 분별식은 없어. 그 의단동로 할 때도 그 타성일편 될 때도 분별은 떨어지거든. 그러나 그거를 의식으로 볼 때는 순수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아리아식은 타파 못한 거거든. 순수한 의식이고 철저한 무의식도 안 가고 그냥 그 동정일려가 되는 그런 경지인데 거기에서 많이 거기 가더라도 지혜는 떨어져. 지혜는 그런 정도에서 일본은 서로 거량을 해. 그런데 한국에서 보통 거량하는 것은 동정일려가 웬만하면 되겠지만은 그런 경지는 통 불구하고 문답에만 그 빠지고 있던 것이 현실 그 근래의 그 풍조예요. 한국은 실제 경지는 그렇게 중요시 않고 그 여러 가지 화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서로 전차에서 문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그 풍조예요. 그런데 그 실제 경지를 중요시해서 오매일려를 주장한 것은 그것은 그 한국 그때에 그냥 그 문답에만 치우치고 전착에만 치우치고 실제 경지는 별로 중요시 안 한 때에 그건 우리 한국 불교를 살리는데 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해. 그건.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스님께서 이제 저희 스님하고 이제 교류가 많으시고 이런 속에서 이제 전부 스님하고 이제 동년배시고 같은 갑장이시고 그러신데 지금 저 스님께서는 작년에 떠나셨습니다만은 저희 스님이 이제 떠나시고 나서 이제 스님께서 저희 스님을 해고해 보신다면 한국 불교에 어떤 공적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서로 문답에만 그냥 치우치고 실제 경지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실제 경지를 문제 삼아서 그것을 참으로 살린 그 조사선을 살려야겠다.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참 공로가 있다고 생각해. 다 그 일본도 그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지혜만 떨어진 게 아니라 문답할 때는 참으로 그 분별심이 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그 동정일려한 경지란다거나 그 경지만 가더라도 분별심은 없거든. 그 경지서 대개 한다고 나는 판단을 해.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는데 그 깊이 조사선 옛날 그것도 한 과정이지만은 오매일려를 주장해서 오매일려가 된 뒤에 그 더 이제 투과해서 그것도 투과해서 깊이 들어가야 이제 해결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실제 경지를 주장한 것은 그것은 좀 한국에 크게 공로가 있다고 생각해. 한국에는 그전에는 그 실제 경지는 문제 삼도를 안 했거든. 그냥 문답에만 천착하고 그냥 그랬지. 근데 저희 이제 조실 스님께서도 이제 우리 조교종 종정을 하셨고 저희 스님께서도 이제 종정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스님은 한 10년 동안 종정하시면서 산에만 이제 행사 병연하면 계시고
일체 이제 그 뭐 서울이고 안 나가셨다고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수행성으로서 높이 평가도 받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사회 참여, 어떤 사회가 어려울 때 어른으로서 분명히 어떤 그 개혁의 지표를 말씀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산에만 계셨다고 또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종중 책임이라고 한다든가 그런 책임이 있으면은 종단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책임이 있어서 종단 잘못하는 것은 잘하라고 고쳐주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해서 실제하야 그건 옳다고 생각해. 옳다고 생각하는데 현실 종단은 어떻게 어지럽든지 참여해서 올바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종단이야. 안 되는 종단이니까 그렇게 산중에 기세서 간섭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잘했다고 난 생각해. 그 간섭해야 되지도 않고 더 시비에만 빠져들거든. 그러니까 그 가만히 기세서 덕화로 잘 되도록 그렇게 힘쓰신 것이 오히려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이 현실 종단 풍토로 봐서 참여해서 잘하려고 해서 잘 되들 않거든. 도리어 거기 휘말려 들어가서 고생만 하지. 지금 이제 우리 백양서 주지스님께서도 참 개혁의 주체 세력 중에 주체 세력이신데 오늘 이제 저심 잡숙하신 이야기도 좀 뭘 잘해보려 그러니까 뭐 위로 원로 스님들 중진들이 뭐 하나도 움직이 안 해가지고 계획대로 못 하셨다고 오늘 여러 가지 마음을 안 아파하세요. 오히려 뭐 계획 안 한 것보다 오히려 뭐 못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건 난 그런 거 잘 얘기 안 했지만은 좀 나아지기가 나아지겠지만은 그 풍토가 어렵게 된 종단이라 차차 나아지겠지만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번에도 뭐 정원정법에서는 분명히 고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저희들 그 이제 조계종 역사 속에서는 뭐 보조 정조다 이러는 것은 어불성설로 취급하고 완전히 태고 정조로 복구해야 된다는 그는 이제 확실하게 큰 스님께서 말씀 우리 후대에 남기실 수 있는 말씀이십니까? 나도 그 태고심으로 종교한다고 그렇게 역설을 했지 그때. 역설을 해서 원로 회장 해암 스님이 그렇게 말을 분명히 해놨다고 그러대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이제 장차는 태고 스님으로 이제 종교로 분명히 해서 태고 그 임재가풍을 개개승승 나가도록 그런 풍토가 되리라고 나는 생각해. 그것은 사필규정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 조계종이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건. 그리고 이제 저희 스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고 하시면은 또 이제 선사가 책을 그리 많이 읽어가 되나? 그 저희 스님 뭐 어른 같은 책을 이제 뭐 박학 이제 박람 강기하다고 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 스님들도 그 스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어록을 많이 인용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좀 이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하고도 해야 되지 맨날 책 가지고 또 그러고 스님께서 보면은 선방에 다니실 때도 당신은 책 실컷 보고 남은 책 보지 말아 한다고 그거는 이제 막 비판도 이제 받고 이제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그 책을 많이 보신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한국 선맥이 서산신 이후로 희미해진 거라. 희미해져서 이제 희미해진 것도 나를 끊어졌거든. 끊어져서 경호 스님, 이제 용선 스님 후로 이렇게 이제 여기 백양사에는 또 백학명 스님이라고 있었어. 백학명 스님도 그때 출중하셨어. 그렇게 선을 일으켜서 백학명 스님 뒤는 끊어져서 그냥 희미하지만은 지금 경호 스님, 용선 스님이 새로 일으킨 거라 선풍을. 새로 일으켜서 무슨 얘기를 아까 질문해서 참.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성질 스님 책을 너무 많이 보고. 책. 예. 그러니까 근련에는 그 선맥이 끊어졌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라 말하자면 자기가 지도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 조사선을 살리려고 하면은
어록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에 어록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자꾸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기 비판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록을 안 볼 수가 없고, 그러나 그 실제 참선을 실제 수행을 해서 파고 들어갈 때는 어록을 안 봐야지. 그러나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또 어록을 보는 거라. 보고 이제 순수하게 어록을 놓고 또 파고 들어가는 거라. 그렇게 사정이 돼 있어, 우리 한국 불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이제 순수하게 수자 입장으로서 공부를 참말로 철저히 활구를 들어서 나갈 때에는, 그 전일이 나갈 때에는 책을 안 봐야 해, 그건. 경도 조사 어록도 안 봐야 돼. 그러니까 그건 보지 말라는 건데, 그러나 한국 지금 실정은 그 개인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려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안 볼 수가 없어. 보지만은 또 자기가 파고 들어갈 때는 또 그걸 잊어버리고 또 파고 들어가는 거라. 그렇게 한 것이지 순전히 그 어록을 의지해서만 한 건 아니야, 그건. 그 우리 한국 그 실제 사정이 그렇게 안 할 수 없게 된 것이라, 여기 풍토가. 누구 지도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저희들 이제 스님께서도 그 이제 그 지금 법맥이 문제가 돼가지고 큰 스님께서 이제 성철 스님 누구한테 법을 받아가 누구한테 전했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스님 평소에도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나 누구한테 법을 받아서 누구한테 전해줬다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육성으로 남겨놓은 건 없습니다. 근데 기록을 찾아보면은 뭐 어디 나중에 어디서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평소에 하신 말씀은 뭐 내 법이 누구한테 받았나 누가 전해줬나 하지 말고 내 법을 알려고 그러면은 그 본지폰강 안 했습니까? 스님으로 그 본지폰강하고 그 이제 그 도노도수에서 서놓은 이제 선문정로 그 두 것만 보면은 내 그 법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큰 스님 뭐 이제 법맥을 뭐 정한다 할까 이럴 때 큰 스님께서 저희들 상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부탁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글쎄,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조계종 그 역사가 중간에 끊어진 건 사실이거든. 끊어져서 이제 새로 일으켰는데, 경허 스님, 용성 스님 죄다 일으켰지만은 그 스님이 조사선이 구경까지 간 건 또 문제거든. 응? 어느 정도 갔겠지만은 구경까지 간 건 문제니까 죄다 후손들이 자꾸 비판해서 파고 들어가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조사선 구경 그 자리를 살리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이거든. 애쓴 건 사실인데, 그 참말로 진리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과 사람이 전한 게 아니라 그 자리 활발발 살은 그 자리에서 그 활발발 되는 거라. 그게 참말로 있는 거지. 이 옛날 조사 스님은 자기 법사를 처부쉈지. 법사한테 법을 이긴다고 긍정하면 그건 죽은 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 태용 큰 스님 법을 이을 자손이 나온다면 본지풍광 선문증로도 태워버리고 자유자재한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될 거야. 감사합니다. 또 그러고 뭐 저희 스님 그 두고서 이제 기억나시는 일하나 뭐 이런 거는 좀 이래 저희 상자들도 좀 알고 있는 것이 스님을 위해서 좋을 거다 이래 싶으신 그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뭐 그 자손들이 더 잘 알겠지만은 어쨌든지 한국 그 지금 현실 그 선풍에 있어서 조사선을 살리겠다고 일생 그렇게 참 순일하게 전일하게 그 일생을 바쳐서 파고 들어간 훌륭한 선사 스님이라는 것을 나는 잘 깨닫고 있지, 그건.
앞으로 저희들도 그 점 명심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 승천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훌륭한 오랫동안 저들이 하지는.